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오늘 99만 2천 명. 야, 3월이 되기 전에 100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네. 주말에 정치인싸에서 100만이 되는 수가 있을 것 뭐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MBC 네. 라디오 시사가 언제 100만이 되든 저는 뭐 아유. 다 같이 기쁜 일이니까. 이게 이제 기왕이면- 게임 업계 쪽에서는 용어로 이제 막타 친다고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치는 쪽에서 아이템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왕이면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서. 예, 네. 뭐 이번 주 중에 뉴스아이킥에서 기왕이면 해주시면. 근데 캠페인을 좋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요, 뭐 또 김종배 시선집중에서도 5명씩 따박따박 늘려보자 이런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네. 진행자께서 100만 곧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MBC 라디오 시사 네. 전체 차원에서 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예. 그 김종배 평론가가 얘기할 때는 그 구독 안 누르면 혼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인센티브 봄소풍 다 같이 봄소풍.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현천 씨 도피 5년 3개월 만에 귀국했고 바로 인천공항에서 서부지검에서 체포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이제 5년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고요. 도피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7년 2월입니다. 전직이 된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이 됐었던 일명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작성을 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이제 혐의였는데 오늘 귀국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언론에 노출된 걸로는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뭐 웃고 농담도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뭐 왜 5년이나 도주했느냐라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니 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보였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2018년 9월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급이 됐고요. 여권도 말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조현천 씨는 미국에선 사실상 이제 불법 체류를 한 셈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폴에 적색 수배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귀국 연기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취재진에게 이제 밝히기로는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귀국을 결정을 했고 지난해에 이미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추가로 또 몇 달을 더 소요한 걸로 봤을 때 혹시 그 중간에 귀국 의사 밝히고 귀국하기까지 뭐 검찰과 일종의 어떤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야권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지검으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임태훈 소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 얻기 위해 귀국한 것 아니냐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이 계엄 문건을 최초로 폭로를 했던 곳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9월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도 귀국을 안 하다가 7개월 만에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이 사건 계속 처음으로 이렇게 문건을 폭로하기도 하셨고 이 사건 계속 지켜보던 분으로서 오늘 귀국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을 들고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은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냐면 허위 공문서만 작성한 것으로 싸게 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2급 비밀 문서 라고 해서 나중에 그 문서 번호 땄던 거.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노트북도 인가되지도 않은 것들을 기무사로 가져와서 허위로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참의장이 계엄의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무사는 이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짓을 했긴 했지만 나는 내란을 그러니까 쿠데타를 모의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왜냐하면 이게 범죄 입증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우리 검찰이나 네. 이런 그 실패한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처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적은 있죠.
처음에는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처벌했죠. 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보셨겠지만 어제 비슷한 모습을 국민들은 보셨을 거예요. 전두환 씨의 손자는 수갑을 채웠죠. 네네. 그런데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삼성 장군 출신이라서 예우를 해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5년 가까이 도주 생활을 했던 분이 네. 수갑도 안 찬 채로 여유롭게 마스크를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한테 자기는 도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인권운동가로서 수갑을 꼭 채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네.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 중지된 사람은 수갑을 채우지 않고 마약 투약 혐의라고 한 사람의 어떤 혐의점으로만 그 대국민 앞에 수갑을 채웠단 말입니다. 사실상 전우원 씨는 자수죠. 네, 사실상 그러면은 자수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불편하죠. 둘 다 수갑을 채우던가 둘 다 수갑을 채우지 않던가. 네. 그러니까 법이 만인에게만 평등하다라는 게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만 또 명에게만. 하나는 예. 그렇죠. 만 명에게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이겁니다. 그럼 조현천을 왜 주목해야 되냐? 네. 우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계엄령을 선포를 보통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예전에 합참의장이 5.18 전에 그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전두환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합수본부장은 누군지 알죠? 그렇죠. 전두환 씨였습니다. 전두환이죠. 그거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죠. 왜냐하면 네. 합수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직제가 만들어지는데 네. 합동수사본부장이 모든 검찰권과 경찰권을 다 쥡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직제 관련해가지고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이 그러니까 합수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 만약에 선포됐다면 민간 검찰과 민간 경찰이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문서 그러니까 보면은 국정원까지 전부 다 계엄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다 총괄한다 해서 기무사, 국정원, 검찰, 경찰이 전부 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손발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 문건에 보면. 문건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계엄에 반발하는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 종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예, 체포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병력을 국회에도 보내고 강화문 광장에도 보내고 곳곳에다가 탱크를 배치하는 계획도도 다 짜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력 이동도 관련해서. 예,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자면 지금 조현천 씨는 또는 이쪽에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써 있는 이 문건이 단순히 그냥 도상 훈련 내지는 그냥 계획 한번 세워본 것 뿐이다. 이건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고 해서 문건의 성격 자체를 내란 음모 문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건 명백히 내란 음모 문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군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귀해 보면요. 이석기 전 의원이 무엇 때문에 감옥 사형을 했죠? 내란 선동죄로 7년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네, 5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9년인지 헷갈리는데요. 네.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네. 내란 선동으로요. 네. 이석기 의원이 총과 칼과 수류탄과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예. 군대는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라는 것은 네. 내란 선동보다 더한 중범죄자죠,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의 성격이 사실상 내란 음모 계획 문건이었느냐 아니면은 조현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계획 한번 세워본 거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 하나는 보고의 범위, 공모 범위가 당시 이제 참고인 중지됐던 게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김관진,
장규 육군참모총장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범위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이 조현천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당시 지금 수사를 하던 부장검사께서 영전을 하셔서 서울고검장 대리하고 계시죠? 대리를 하고 계시죠. 노만석 차장검사요. 예, 그러니까요. 당시에 상당히 주력을 해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저희 네. 입장에선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도 깜깜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하고 법무부는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권이 말소됐으니까. 임시 여권 발부해야 되니까요. 임시 여권 발부해야 되니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제 요청을 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체류하는 검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영사로.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본국에 보고를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검찰 공보 라인이 공보 준칙을 너무 많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않은가라는 좀 불신이 드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검찰을 발밑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수완박 가지고도 난리를 피우는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항하고 문제 제기했던 그룹들이라면 사실은 본인들을 군합발 밑에 두려고 했던 굉장히 헌법 파괴 사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네. 저는 좀 의문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알겠습니다. 청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주고 국민 눈 속이기 위해서 청구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의 범위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요. 허위 공문서 관련해서 밑에 있던 참모장이던 이제 소강원 이런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죄? 네, 그렇기 1심 무죄. 예.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 조현천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참에 이러한 잘못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잘못된 군인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헌정사에 오욕적인 검찰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일단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구속영장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뭐 문건 작성 통상적인 것이었고 되려 문건을 당시 이철희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한 게 문제다라는 식의 프라임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2심에서 유죄 나왔다 그러는 소강훈 전 그 기무사 참모장 바로 이제 조현천 씨. 네. 이분이 국민의힘 국기문란 태스크포스에 그랬다가 세월호 거기 참여했다가 세월호 그 민간인 사찰 그 유족들 사찰했던 건으로 법정 구속되셨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지금 오냐는 거죠. 예. 여태까지 미뤄두다가 어찌됐든 그래서 의심하는 정치권에서 의심하는 대목은 뭔가 내고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오늘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예, 별로 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일단은 듭니다. 이틀 뒤에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영장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도망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네. 구속
해야죠.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년여 동안 이제 해외 도피를 했었던 맞습니다. 용의자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당시 자기 위에 이걸 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밝혀져야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박근혜 씨도 이제 사면 복권 다 됐고 그 소강훈 등 이런 분들도 그 대체로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근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만 유죄 내지는 뭐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근데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현천 씨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촛불 현장에 저 같은 사람은 5개월 동안 매주 나갔었거든요. 네. 예, 매주 현장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문건 보면 정말 살이 떨립니다. 이 예, 문건 관련해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집회 시위 지역 점령 광화문 일대 시청 서울역 등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 네. 배치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서울 지역 곳곳에 목지점 장악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한번 써본 문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기소할지 보고요. 자, 시작하기 직전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네. 문자로 쫙 기자들한테 사퇴 문자가 나왔습니다. 본인 이제 명의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앞으로 대학에 복귀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는데 뭐 이어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후임으로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에 이제 조태용 현 주미대사를 이제 내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됐던 이 교체설이 결국 오늘 이제 현실이 된 셈이고요. 후임까지 이미 이제 인선이 끝났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관계자 말로 나왔었던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과연 사실 무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심을 좀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 실장을 포함해가지고 외교안보실 참모들이 대통령하고 따로 이제 오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수습되는 국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사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여튼간에 사퇴를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도 끝나고 사퇴할 것이다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오판을 했죠. 예, 네. 대통령실 쪽 취재 좀 해보셨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신없이 취재하고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일본 가기 전에 의전 비서관이 그만뒀고 네. 그다음에 올해가 외교비서관. 한미 동맹 70주년이에요. 그리고 그 특히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미리 가가지고 최종 조율을 하고 온 핵심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다라는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혔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꼼꼼하게 행간을 좀 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원래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의 공직은 맞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핵심은 여기인데요.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제 불편한 문화 행사 때문에 뭐 잘 안 되고 있다며 5번이나 예, 굉장히 불편한 심경이 그대로 여기 문자 행간 안에 광고가 예,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윤성 기자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하다가 광고 전에 했던 얘기가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느냐? 취재 결과 그렇죠. 우리 장 기자님. 중요한 거 오늘 뭐 지금 방금 전에 그 조태용 대사를 작년 6월에 주미대사 로 갔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안보실장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왜 나온 거예요? 왜? 기자들 앞에 설 때는 뭘 기자들 하더라. 하여튼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빌어서 또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만둔 거냐?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다오라고 네. 기자들이 물으니 오늘 김 실장님이 전해주셨던 그 글을 확인하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핸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도 몰라요. 그리고 그 김성한 안보실장은 기자들한테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한 달 후에 방미를 해서 한미동맹 70주년 관련된 국빈 일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이게 뭐 마치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 협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5번이나 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거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등등. 그러니까 마치 문화 행사 때문에 안보실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니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거는 로직상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일단 자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국빈 방문 잡히면 외교부가 와서 브리핑을 쫙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 국빈 방문은 상대국에서 프로토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갖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프로토콜을 그렇죠. 짜서 그러니까 갖고 워싱턴에서 바로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워싱턴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쏴주면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로 이 내용을 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외교부의 의전기획관 그리고 의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뭐 국정홍보 등등등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체로 이게 언제 결정되냐? 한 달 전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다 결정됐었네. 초두 보고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5번이 묵살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최소한 국빈 혹은 의전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블랙핑크나 이것 때문은 아닌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종합되는 취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취재가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범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의 실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붕괴 수준 아니냐. 외교안보 라인이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교 파트, 안보 파트 그리고 방? 아니요. 위기관리 이렇게 하나 해서 모두 7명이 한 팀인데 그중에서 지금 외교 쪽이 둘이 날아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붕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심각한 시스템 오류 상황에 있다는 것에 무게를 싣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국빈 방문을 가든 한미 정상회담을 가든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못했지만 공동 합의문, 공동 성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빈 방문을 간다라고 하면 상하 양원 그렇죠. 합동 연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형식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한미 관계에서 IRA, 반도체법, 그 다음에 바이오. 미국이 계속해서 바이오까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 그렇고 그 안보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확장 억제력 이거 어디까지 한국이 관여할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한국 무기 달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수출하게 할 거냐 또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 우리나라가 얼만큼이나 살 거냐 방위 분담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국빈 만찬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이 이렇게 흔들린다? 거의 붕괴 수준에 간다? 그리고 국빈 만찬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외교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의제 협상.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공동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연설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뭐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빈 방문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문화행사 뭐 예컨대 문재인 안 해도 그만이야. 그렇죠. 문재인 정부로 치자면 탁현민 비서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계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하느님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주요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현안에 뭘 담을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통화했던 전문가분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조태용 주미대사를 불러온다라는 거는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관의 아그레망이 나오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자리인데 지금 1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주미대사 자리를 비운다? 납득할 수가 없다. 혼란 그 잡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만약 그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다면요, 워싱턴 D.C.에서 카네기홀은요 자동차로 4시간 20분 거리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국빈 만찬을 카네기홀 가서 해요. 근데 만찬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다. 그리고 안보실장이 그만두면 있을 수 없는.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